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포토라인에 섰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그리고 여야의 목소리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돌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무도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 앞에서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셨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그리고 검찰 조사가 이제 뭐 나치에 비유하기도 하고 조선 총독부에 비교도 하면서 비판을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무리하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까지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구나. 바로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방탄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구나라고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표는 현직 변호사이기도 해요. 법조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검찰의 어떤 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특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저런 모습들을 출두할 때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법적인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군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은 법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돌파해내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나 법무부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개인 비리라는 것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조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사들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 FC 관련해서는 과연 정말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업에 대한 혜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여전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예. 관련해서 뭐 나오겠지만 네이버라든지요, 그다음에 두산건설 이쪽에서 그런 것들 그 많은 특혜를 받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에 있었던 사실은 그 서민들의 빚을 줄여주는 이런 기구 NGO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성남 FC와 관련해서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밝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여당에서는 개인 문제에 당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예전에 이제 물론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당의 이제 의원들이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당대표 사실은 같이 나갈 것인지 혼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만약에 역으로 혼자 나갔으면 어떻게 반응했었겠습니까? 여당에서 고립됐다, 손절당했다, 외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범죄가 중하면 같은 국회의원도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이런
그 검찰의 출두와 이런 수사를 두고서 같은 지도부가 이게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각각 정치적으로는 이렇게도 비판하고 저렇게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러한 야당 탄압이고 또 정적 제거로서 검찰이 하고 있느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은 튀어나오는 거는 전부 못으로 본다고. 이게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자체 단체장의 활동이나 이런 것조차도 다 검찰의 범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지나친 법률적 적용이고 정치가 사라진 현상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검찰 조사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12시간 정도를 마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지역구 인천을 뭐 찾는다고 하고 네. 내일은 또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정치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하기 이전에는 광주를 방문하고요. 호남 지역 민생 투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출두 이후에는 본인의 텃밭이면 지역구인 인천에서 갑자기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생 투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광주 때도 그랬고요. 민생 관련된 어떠한 메시지가 나왔는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냥 검찰 탄압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그 메시지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탄압받고 있다라고 얘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어제 출두에서도 사실은 조사에 임한다고 했지만 성실하게 임한다고 했지만 그냥 서면으로 답변한 거 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를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인천을 가고 이제 다른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인의 구명 운동을 하겠다.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또는 중도층을 상대로 본인의 구명 운동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서 글쎄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나 현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지 방치할지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총선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을 당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 봤을 때 과연 민주당 내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작게만 있을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지난해 발의했던 이제 특검법 추진에서 다시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아예 맞불을 놓는 거다. 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현재 검찰의 이런 수사가 공정하냐. 흔히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과 장모님 이렇게 본부장 비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던 이야기고 이미 9월 달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발의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민생에 주목하고 민생을 하려고 해도 지난 정기국회 때 보다시피 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예산안 처리도 시간을 끌고 오히려 축구로 비하면 침대 축구를 여당이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야당은 민생이라고 하고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누가 과연 더 민생에 더 솔직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충실한가에 대한 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의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로 예정됐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은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나 전 의원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들 사의를 표명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한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 갖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그냥 단지 인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그 민족의 사실 존폐 위기까지 연결된다라고 해서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인 위원장이 모르는 정책안, 대안이 나오는 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원장까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정리된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발표했던 안은 위원장이 모르는 안이었고 위원들 상당 부분도 동의하지 않은 안이라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안이에요. 물론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지금 정책과 모든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라든지 구상이 있어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인데 굉장히 무게감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부위원장 사견으로 발표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었죠. 특히나 나경원 전 의원이 갖는 그 무게감 때문에 국민들이 그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으로서는 좀 책임을 느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안은 조율되지 않은 안이라고 얘기했으면 부위원장님이 좀 뭔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이제 개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실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대립한다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차원에서 아마 사임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기후환경대사직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사퇴를 안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정책 발표하고 혼선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이거 아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비탄감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되지 기후대사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후대사의 그 역할로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더 충실하게 역할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이 무슨 전당대회라든지 정치적인 뭐 해석으로 나아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만일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모든 정치적인 이슈에서 난 전당대회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부위원장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거 부위원장직 사퇴했다라고 한다면 기후대사직도 사퇴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나 부위원장이 설 전에 결심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때까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자니까 나경원 이제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 의사를 좀 반려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유무선으로 해서 문자 통보를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께 직접 확인은 안 됐다. 이제 이게 관계자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또 한 번 이런 이제 그 당대표 선거에서 뭔가 이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 관계자들 입장에서 조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뭔가 이게 좀 심하게 왜 저렇게까지 좀 심하게 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나경원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이디어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위원회에 확정된 의견을 이야기해서 대통령과 의견이 충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형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항복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짜놓은 친윤 중심의 당대표 선거가 오히려 판이 깨질 가능성도 있고 의회에 더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리고 이제 설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금요일이면 대통령이 순방에 떠나지 네. 않습니까? 순방에 떠나게 되면 설 직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 혹은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하는 시기를 보면 그런데요. 예. 대통령이 순방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순방 떠나시기 전에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그럼 있는데요. 오늘밖에 없는데. 아니요, 뭐 설 직전인데 사실은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설 직전에 결정을 하고 만일에 출마를 한다면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과 당원들이 많은 밥상 화제로 올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보통 정치인들이 통상적으로 중요한 발표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경원 전 대표의 지금 발언을 보면 당과 총선을 위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방향으로 결심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당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하기를 가장 바라고 있고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통령 순방이 떠나는 게 이제 토요일이니까 네. 만약에 할 거면 오늘 내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하거나 출마를 독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그런 조리돌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발표한 그런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당권을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는데 지금 출마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마 안 하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걸 뚫고 나가셔가지고 의미 있는 과정을 보여주셔야죠. 예. 물론 뭐 친윤계에서는 출마를 좀 자제하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 비윤계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3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좀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지지율 1위 후보만 되면 이게 뭔가 탈락시키는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 심리 중에 이제 이렇게 밑에 깔린 개를 응원하는 거 언더독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지지율 1위가 된 후보가 출마 안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정치는 이제 단기적 결정보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윤심을 추종할 것이냐, 당심이 뭔지 확인할 것이냐, 이건 정치인의 결단의 문제인데 대체로 4년 뒤를 바라보면 한국의 대선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약간 거리를 두고 좀 다른 색깔을 내고 다른 정치, 자기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것을 볼 것인가, 좀 차후를 볼 것인가 좀 판단해봐야 하고요. 이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결단보다 다음의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골프에도 그런 이야기하죠. 다음의 샷, 넥스트 샷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것을 보고 결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지금은 이제 정권 초라서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말하자면 지금은 당심보다는 윤심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권력적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굴복하면 정치인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당대표를 결단하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것의 압박을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접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권 초라서 네. 아무래도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당의 의견이 이제 대통령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기의 본인의 이제 정치를 본다면 지금보다는 다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의 여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당이 지금 169석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약을 지키려고 해도
다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민주당의 아주 적극적인 공세에도 맞서야 된다라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지금 경제 위기도 경제 위기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힘든데, 서민 경제가 힘든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론은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지만 이게 정리가 되면서 사실은 당과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되면 다른 후보에게도 얼마든지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이라고 하지만 책임당원 중심으로, 핵심당원 중심으로 하는 여론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건 언제든지 방향이 선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조금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경원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 입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비주류의 길을 걸어오거나 누군가에 싸우고 저항을 해서 왔다기보다는 주류로서 힘을 갖고 정치를 해온 편이에요. 예. 지금으로서 만일에 이번 전당대회 결심을 하고 나아가게 한다면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세우거나 비주류의 길을 가면서 싸우는 이미지, 투쟁하는 이미지가 굳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나경원 전 대표가 이런 모든 자신이 이까지 쌓아왔던 정치적인 이미지를 다 바꿀 그런 용기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 결심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